최담도 분야의 명의 세 분을 모시고 안녕하세요. 김효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세별입니다. 어딜 봐야 되나? 그냥 오디오 테스트한대요. 네. 오디오 테스트구나. 예. 안녕하세요, 김한배입니다. 일단 오늘 촬영 재밌을 것 같아요. 췌장암 환자를 한번 뵀는데 네. 대뜸 하시는 소리가 다 죽는데 왜 수술을 하라 그러냐 그러시더라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다 재발하고. 저희가 실제로 다학제 논의했을 때 수술을 가능한 환자들이 많으면 저희가 다 기분이 좋아요. 결과를 좌우하는 것의 첫 번째가 환자의 전신 컨디션, 두 번째 질병의 진행 정도와 장기의 상태예요. 그러면 네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세 번째를 건너뛰어요, 원래 설명할 때. 네 번째는 왜요? 환자분들 궁금하신 거 세 번째가 뭐냐고 뭐예요? 그랬어요. 와, 바로 동의서에 사인하겠습니다. 그거를 설득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 저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입으시니까 신부님 같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 신경 많이 쓰시고 오셨네요. 집사람이 이게 와이셔츠 입으니까 목이 너무 늙어밴다고. 진짜요? 아, 뭐 아내분이 옷을 골라주셨구나 오늘. 그래서 목을 가리는 옷을 입고. 로만 칼라다. 도대체 당최 최담도가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최담도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췌담도는 췌장과 담도라고 해서 담관이라고도 부르고, 간에서 이제 담즙이 만들어지면 그게 내려가는 길을 담관, 담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네. 그걸 약해서 췌담도라고 부릅니다. 궁금하신 거를 부연 설명을 드리면 왜 두 장기를 같이 하느냐. 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두 장기가 이제 췌장에서는 췌장액이 흘러내려오고 담도는 담즙액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두 관이 하나의 이 기관에서 만납니다. 그 십이지장에 유두부라는 위치가 있는데 그 부위에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두 장기가 따로따로 장기가 있지만 두 개가 길이 나중에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 외과 선생님 수술도 그렇고 저희가 내과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두 장기가 서로 연결됐기 때문에 담도 췌장을 같이 저희가 이제 전공을 이렇게 분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둘을 분리할 수 없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네, 그런 네. 장기들이군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췌장 하면은 생각나는 게 예전에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그 청춘 소설도 있고 애니메이션 영화도 있었잖아요. 다들 보셨나 봐요. 저는 소설 읽었어요. 아, 저는 제목만 합니다. 제목만. 네.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삶이 바빠서. 네. 근데 저는 정말 그 제목에서밖에 이 췌장을 접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췌장암에 걸린 설정이잖아요. 그런 정도로 참 낯설어요. 그런데 그렇게 발견도 어렵고 치료도 어렵고 난이도가 극악이라고 하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 과거에는 환자들이 되게 췌장암입니다, 담도암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놀래요. 본인은 건강검진을 나라에서 2년에 한 번 하라는 걸 꾸준히 내시경도 하고 초음파도 했는데 계속 정상으로 나왔는데 몇 달 만에 암이 오면 굉장히 놀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내시경을 하고 초음파를 하면 배에 관한 검사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내시경으로는 두 가지를 못 보고요. 네. 초음파로도 그거를 거의 못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췌장이나 담도 쪽의 암에 결국은 CT를 찍어야 되는데, 그거를 검진 차원에서 미리 어떤 암이 되기 전에 어떤 병변이 시작하는 거를 일찍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진행해야지 진단이 되는 상황이니까 치료가 늦어지고, 또 그런 암들의 연구가 외국에서는 뭐 췌장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지만 굉장히 연구가 다른 암에 비해서 굉장히 좀 진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진단도 늦게 되고 상대적으로 치료도 어렵고 하니까 이제 극악이라는 표현이 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뭔가 미리 발견해내기는 어렵고 증상이 생긴 이후에 거의 찾아오게 되겠네요. 네. 와, 지금까지 정말 막연하게 두려움만 갖고 있었던 게 최담도일 것 같은데, 오늘 이 세 분 교수님의 눈부신 활약상, 또 병원에서 외래 보시는 모습, 수술하시는 모습까지 보면서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배 교수님 진료 보시는 장면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2023년 10월이니까 1년 반 정도 되셨네. 그죠? 지난번에 보호자 오셨을 때 거의 안 걸으신다고 그랬던데. 요새는 좀 걸으세요? 왜 안 걸으세요? 너무 힘들어. 지금 수술한 지 한참 됐는데. 이미 수술을 하신 분이세요? 네, 네. 수술한 지 얼마 되신 분이세요? 정확하자면 몇 달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한 2년 항암치료 했. 하면 제가 한 1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췌장암 수술을 받으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재발도 많습니다. 재발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췌장암 수술을 하고 나면 한 2년 내에 통계 보면 한 50% 정도는 재발을 하시거든요. 그래요. 전이가 의심이 조금 된대요. 근데 재발률이 50%나 된다고 하면 네네. 수술하는 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앞으로 계속 네, 네, 병원에 네. 다녀야 되는 네, 네.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이가 확인이 되면 항암 치료를 또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이가 이제 재발을 할 때 전신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배만 찍은 거잖아요.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네, 네. 전이까지 됐다고 하니까. 위대장 내시경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종양 표시자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저 환자는 안 이제 받으셨죠? 처음에는 소화기내과 분명히 거쳐갔겠죠. 그다음 외과 가지고 또 종양내과 갔다가 그래서 계속 환자가 저희 이제 과를 이쪽 치료도 받고 저쪽 치료도 받고. 힘들어서 안 하시고. 저 화면을 보니까 저희도 우울하네요. 재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가 굉장히 내용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또 노력을 덜 했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저분이 부인이 이제 늘 같이 오시는데 네. 이제 부인이 저한테 슬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네. 이제 수술하고 나면 실제로 전신 상태가 제가 이제 제 경험상 완전히 회복되는데 거의 1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원은 뭐 한 일주일 열흘 만에 하지만 네. 내 몸이 정말 내가 수술 안 받은 것 같은 비슷한 상태가 되려면 한 1년 정도는 걸려요, 대부분. 근데 그거를 가속화시키고 빨리 하는 건 환자분 노력이 중요하거든요. 걷고 뭐 일상생활로 빨리 하고. 근데 저분이 잘 안 하셔요. 그러니까 부인이 늘 걱정이신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와서 저한테 슬쩍 잘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 점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잘 하셔야 된다. 근데 뭐 또 마침 또 재발한 게 의심이 돼서, 그러니까 환자분이 원래 좀 침울하고 우울하신 편이었는데 재발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우울해지시죠. 본인이 하셔야 돼. 네. 제가 뭐 모시고 그래도 다니면서 따끔하게 그렇게 또 할 수는 지적하실 건 하시네요. 저 그런 면에서는 되게 무섭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움찔하셨어요 네. 환자분이. 그러니까 환자분은 가슴 아프시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의사가 얘기를 해야 되고, 죽어도 항암 치료 안 받겠다 그렇게 그러면 잘 노력 안 하고 시킬 그런 수는 부분은 없어요. 제가 되게 열심히 하시라고 엄청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환자의 네. 몫이라는 게 또 있는 예,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우울증 같은 모드로 지금 뭐 재발해도 뭐 항암 치료도 받기 싫고 뭐 지금 거의 포기하는 모드인데 그래도 권유를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항암 치료를 거부하시는 상황인가요? 다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에 과거의 기억이 또 떠오르겠죠. 힘든 시간들이. 네.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항암 치료를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적 검사 중에 암이 재발했는데, 그러니까 좀 우울증 비슷한 그 본인 심리 상태 때문에 네. 다시 항암 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잘 안 받으시려고 이제 저항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좀 설득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수술을 받았는데 또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평균적으로? 기간은 보통 끝이 없죠. 그러니까 재발한 경우는 끝이 네, 없습니다. 재발한 그냥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하는 예, 거예요?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생명을 그러니까 체력이 버틸 때까지 연장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내과 의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무 치료도 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독한 약은 안 들어오지만 그 심리적인 이렇게 좀 낙담한다 그럴까? 그러니까 본인이 치료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의 어떤 힘들어도 뭘 해야지 이런 의지가 좀 있지만 치료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일단 하실 때까지는 하시라고 저희가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췌장 담도암이 아까 막 극악하다 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게 환자분들도 그러죠. 내가 수술도 받았고 정기 검진도 하고 항암 치료도 했는데 왜 재발하느냐가 가장 네. 환자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검진을 하는 거고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다 해결되면 암은 극복된 거다. 근데 암이
항상 우리가 치료한다고 어떤 분은 항암 치료하는 중에서도 재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자나 보호자들이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전하기가 너무나 네. 어렵죠. 저렇게 항암 치료를 하기 싫다고 하시는 것도 너무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쉽지 않은 길이네요. 님 맞으시죠? 네. 2023년 4월에 저한테 수술 받으셨네요. 예, 좋습니다. 예. 덕분에 특별히 불편한 거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없으세요? 예. 췌장은 이제 수술 전에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절반 정도는 남으신 거예요. 원위 췌장 뒤쪽을 자른 거니까. 예. 일단 재발한 건 없으세요. 예, 없으시고 약간 뭐 지방간이 있고 뭐 대동맥에 약간 뭐 석회 같은 거. 폐가 어떻게 보면 역사죠, 역사. 과거에 내가 염증 알았던 거 뭐 이런 것들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전이 되거나 뭐 그런 소견은 없으세요. 예, 예. 깨끗이 나으셨나 봐요. 네, 저분은 제 기억에 한 췌장 원위 췌장이라고 해서 췌장 뒤쪽을 절반줄은 수술을 하셨는데 예, 재발이 없으신 거예요. 예, 그 저분 보면은 뭐 좀 불편한 거 없으세요? 그러면 없습니다 하는 게 보통 1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1년 내에는 아무리 수술이 잘 됐어도 어딘가 불편한 게 남아 있어요. 뭐, 예, 그 저분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기 간담체외과 주제로 한 드라마 있었잖아요. 예. 슬기로운 슬기로운 거기서 의사. 이제 그 주인공이 간담체외과였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수술이 좀 오래 걸리고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은 저도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 복부 수술 중에 제일 힘든 수술이라고 이쪽 수술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집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끔 못 가거든요. 왜냐하면 차를 안 갖고 다니니까. 그 가산 디지털가 이제 막차가 11시 40분쯤 차를 놓치거나 아니면 수술 끝나면 환자가 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중환자실이라지만 그러면 또 집에 안 오고. 요 수술은 몇 시간 걸렸어요? 저 수술이 그 수요일이죠. 그러면 저 수술이 11시 40분에 끝난 거죠. 밤 11시 40분. 예. 몇 시에 시작해서요? 한 2시 넘어서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오후 2시에서 3시쯤 시작한 것 같아요. 와. 교수님도 긴장하세요? 그럼요. 왜 긴장하냐면 이게 여기 암으로 발전할 단계가 있다는 거야. 육안으로는 안 보지만 암이 있으면 췌장을 좀 더 잘라보고 아니면 췌장을 다 자르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췌장 머리하고 목 뒤로 커다란 간으로 가는 정맥이 지나가요. 그 비장에서 오는 정맥이 만나고 근데 이 정맥이 구멍이 나면 진짜 피가 많이 나요. 이 사람은 근데 수술중 조직검사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고 마감 시간. 그래서 긴장을 더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람이 굉장히 많죠. 이제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합병증도 많고 여러 가지 좀 힘든 면도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수술을 끝내고 환자분이 최재별 교수도 마찬가지지만 끝나고 환자분이 미소 지면서 고맙다고 가는 게 가장 큰 보람이죠. 그게 뭐예요? 췌장 저렇게 수술. 크게요? 저건 작은 편이에요. 예, 더. 그러니까 서로 붙은 부분이 많아서 그것만 도려낼 수는 없고 연결된 부분을 같이 잘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수술하고도 힘들죠. 이 전체는 만성 췌장염이 있으시고 좀 구조물이 복잡한 게 주에 많아요. 그리고 이게 뭐 이분은 그리고 체형이 되게 어려웠어요. 막차도 끊겨서 웃겼고 집에도 아까 못 간다 그랬어요. 뭐 이상한 사고 보이는데 그런 전혀 안 보인다고. 와, 근데 진짜 저희가 왜 이 췌장암 수술은 난이도가 최악이라고 하는지 이제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근데 사실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도 어렵고. 네, 항암 네. 치료도 어렵지만 정작 수술까지 가기가 더 어렵다는 맞아, 그 맞아요. 말씀이 얘기는 맞아요. 무슨 뜻이에요? 너무 진행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게 증상도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황달이 있고 뭔가 살이 빠지고 복통이 좀 있고 열도 나고 병원에 한번 가서 검사를 해보자 했을 때 수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초기는 이미 넘어간 경우가 많아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만도 맞아요. 어쩌면 저희가 대단히, 진짜 환자하고 보호자한테 다행인 그렇게 거죠. 말씀드립니다. 네. 수술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예.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담체외과 의사도 또 전문 분야가 나뉩니다. 우리 최재별 교수님은 주로 이제 담도 쪽을. 네네네. 모스키토 메스 시작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저녁 늦게까지 버틸 수 있으니까. 뭐 라면 먹고 갈래? 아 싫어요. 아, 싫어요. 성세의 모습. 혼자 라면도 먹고 있는데 그런 그 외과 의사들이 그런 고독한 부분이 있죠. 굉장히 긴장되는 때가 있었어요.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초보 의사할 때는 과연 이 수술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울 것 같다. 포기하지만 않게 해달라. 내가 가진 체질을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좀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겼어요.